팔면 안 될 것을 팔은 자, 훔쳐선 안 될 것을 훔쳐 팔아서 누린 자. 이완용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858년 6월 7일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백헬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부친은 이호석이며 집안이 가난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67년 10살 때 친척이던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후계자를 위해 가문에서 총명한 아이를 양자로 들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호준은 청렴한 관리로 고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이완용은 양부의 영향을 받아 고종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게 이완용은 1888년 12월 고종의 명으로 미국 공사관이 되어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 개화된 문물을 접하고 개화파가 되었지만 조선왕실에 대해 개화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유교와 전통 사상을 고수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고종 황제는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려 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러일 전쟁은 일본이 승리하였고 미국의 설득으로 일본과 러시아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가스라 데프트 밀약으로 필리핀과 조선에 대한 각각의 지배권을 인정하여 서로에게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미국에게 철저히 외면받게 됩니다. 이완용은 이때부터 변절하여 친일파로 바뀌었으며 1905년 11월 18일 을사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솔선하며 한국의 외교권 박탈에 대해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완용은 을사늑약 체결 5인방 중의 한 사람으로 최악의 매국노가 됩니다. 이때 적극적인 이완용의 모습에 이토 히로부미의 눈에 띄게 돼서 내각 총리 대신이라는 직급을 맡게 됩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어나자 이완용은 일본의 지시대로 고종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양위할 것을 강요했고 순종을 즉위시켰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은 덕수궁으로 몰려가 이완용의 매국 행위를 규탄하였고 이완용의 집은 군중들에 의해 불타버렸습니다. 그 후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되고 그해 12월 이완용은 명동성당 앞에서 이재명의 칼을 맞고 오른쪽 폐를 관통당했지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런 매국노 이완용에게 이항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놀기 좋아하고 술 잘 먹는 호방한 성격으로 자신의 아버지 이완용보다도 더한 친일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항구는 일본 기원절을 맞아 남적 자귀를 따로 받을 정도로 일본에 충성했고 일본군과 함께 조선인들과 위안부를 징집하는 데 열심히였다고 하네요. 국내에 최초로 들어온 공식적인 차량은 고종 황제의 여차로 포드 모델 A입니다. 1903년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포드 모델 A는 당시의 미국 공관을 통해서 의전용으로 들여온 것이었지만 당시 나라 살림이 녹록치 않았고 시끄럽고 그 모양새가 왕의 위엄을 떨어뜨린다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 이후로 포드 모델 A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로부터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뒤 조선 총독으로 취임했던 데라우치가 자신의 차량과 함께 고종 황제의 여차로 웨슬리의 리무진과 다임러의 리무진을 들여왔습니다. 고종 황제의 6기통 다임러는 당시 전 세계 10대밖에 없었던 귀한 차량입니다. 이 차는 실물까지 남아있어서 현재 복원을 거쳐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자동차를 조선 총독이 주문했다는 것은 치욕이 아닐 수 없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고종 황제이지만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은 민족의 반역자 이완용의 아들 매국노 이항구입니다.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던 시절에 일어났던 사고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탈 수 있었던 부유층이었으며 대부분 왕족 내지는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국을 팔아먹은 대가로 엄청난 권력과 부를 손에 넣고 황제나 탈 수 있었던 자동차를 몰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용구가 저지른 교통사고 내용 역시 끔찍한데요.
1912년 이완용의 사위 홍은표와 이항구가 요정에서 술을 거하게 마시고서는 자동차에 기생을 태우고 동소문 밖으로 차를 운전하고 가다 7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7살 아이는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지만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던 그들에게 따질 수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교통사고 기사를 접하고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런 오라질놈 봤나? 제 아비가 나라를 팔아먹더니 그 아비의 그 자식이로구먼. 저 역시 같은 생각인데요. 그 후로 이완용 후손은 계속해서 친일 행색을 해왔고 해외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를 않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